미국인 아내와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된 한인 남성에 대한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41일째 개처럼 갇혀 있다며 이민 당국의 부당한 처우를 비난했습니다. 정부가 이스타로 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합니다. 무비자 입국자에게도 지난 5년 동안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FDA가 코로나19 백신과 성인 사망 관련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무부가 유색인종 등 특정 집단에 불균형적인 피해를 주는 정책을 제안해온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 규정을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차별에 맞서는 핵심 안전장치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30대 한인 교사가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이번엔 뉴욕시에서 60세 한인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상대로 강제 신체 접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인 아내와 결혼 후에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을 했다가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된 한인 남성에 대한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41일째 개처럼 갇혀 있다며 이민 당국의 부당한 처우를 비난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영주권 인터뷰를 마친 뒤 체포돼 현재 ICE에 구금돼 있는 38세 한인 황태아 씨의 아내가 남편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구금 중인 황 씨는 지난 2월 미국인 아내 셀레나 디아즈와 결혼하고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이민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아내 디아즈는 남편이 41일째 개처럼 갇혀 있다며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남편과 연락조차 할 수 없었고 남편이 담요도 없이 유치장에서 30시간 넘게 지낸다고 들었다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황 씨가 구금된 수용소엔 2층 침대 70여 개가 놓여 있으며 황 씨는 경비원 1명을 포함해 140명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기시설도 없고 샤워실에선 배설물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체포된 황 씨는 지난해 5월 이민법원 출두 날짜를 놓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 디아즈는 주소가 변경돼 법원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DHS는 과거 학생비자 만료 후에 불법으로 체류했고 법원 출두 명령을 무시해 법원으로부터 1년 전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디아즈는 이민국의 규정을 존중하지만 남편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달 26일 추방 명령은 해제됐지만 이민 당국은 여전히 보석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황 씨를 구금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사연은 기부금 모금 플랫폼 고펀드미에 소개됐으며 현재까지 약 11,000달러가 모아졌습니다. DHS가 공개한 체포된 불체자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엔 중범죄뿐 아니라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인 중에는 체포 이유가 단순 교통 위반으로 표시된 사례도 있어 불안감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최악 중 최악이란 이름의 웹사이트를 보면 체포된 불체자 중에는 살인, 폭행, 강간 아동학대, 마약 밀매, 무장강도 등 중범죄뿐 아니라 음주운전 절도, 신분 도용, 교통법규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 혐의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명단엔 최소 5명의 한국 출신 체포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네소타주 파리보에서 체포된 한인 이모 씨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며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체포된 이모 씨는 주거 침입, 절도, 위조 사기, 마리화나 판매, 차량 절도, 크레딧 카드 불법 사용, 공모 등 복수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빅스프링에서 적발된 한인 백모 씨는 절도, 음주운전, 돈 세탁 혐의가 기록돼 있으며 휴스턴 지역에서 체포된 손모 씨는 교통 관련 위반이 이유로 등재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서 체포된 강모 씨는 신분 도용과 사기 혐의로 공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웹사이트에는 9,845명의 체포 기록이 포함됐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별 체포자 규모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주가 1,5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142명, 뉴저지 109명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취업비자, 학생비자에 이어 이스타로 미국에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심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무비자 입국자에게도 지난 5년 동안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역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오늘자 연방관보에 올린 공고를 통해 이스타를 통해 무비자 입국하는 단기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해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사용 내용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40여 개국입니다. CBP는 2025년 1월 행정명령 141615 준수를 위해 필수 데이터 요소를 추가한다며 이스타 신청자는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외에도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내역 외에 가능한 경우 5년치 전화번호, 10년치 이메일 주소, 가족 구성원 정보, 얼굴 지문, DNA 홍채 등 생체 정보 등을 요구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CBP는 이번 제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을 6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계획이 확정되면 CBP는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경 사항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입국자 데이터 수입 확대로 미국 방문 허가를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관련 조사가 훨씬 면밀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이스타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한편 폭스뉴스는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취소된 비자가 8만 5천여 건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소된 비자는 8천 건 이상이 학생 비자였으며 이는 지난해 취소된 학생 비자의 2배가 넘는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비자 취소 사유로는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범죄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라며 우리나라에 이들이 있는 걸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이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들이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 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체포의 두려움으로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어 법원 명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 4명은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지난 8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민적법 절차 보호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IC 등의 연방 요원이 이민법원에 출석하거나 심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구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속 요원이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나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 방지를 위한 체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댄 골드만 연방 하원 의원은 뉴욕에서 이민자 체포의 중심지가 된 이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우린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비폭력적이고 범죄가 없는 이민자들이 이민세관 단속국과 국토안보부 등의 연방 요원에게 체포되는 충격적인 상황을 지속적으로 목격해왔다며 이민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전술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이민자들이 체포 두려움으로 인해 이민법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이민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연방 명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이민자의 적법 절차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맥러플린 차관보는 연방 요원이 이민자를 지역사회에서 체포하는 것보다 무기 소지 여부 등을 검사하는 법정에서 체포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자를 법원에서 체포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골드먼 의원은 법 집행기관을 악마화하고 불체자를 옹호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폈습니다. FDA가 코로나19 백신과 성인 사망 관련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성 조사를 어린이에서 성인까지 확대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백신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FDA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보건당국이 이전까지 주로 어린이에 대한 백신 영향을 조사했으나 이번엔 성인으로 그 대상이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FDA 대변인은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코로나 백신과 잠재적으로 관련된 사망 사례에 대해 여러 연령대를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나이 프라사드 FDA 백신 부장은 지난달 내부 문건에서 백신 예방 접종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FDA의 전 수장 12명은 저명한 의학학술지 NEJM에 기고한 글에서 백신 안전성, 유효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규제 모델을 훼손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의문을 제기해왔으며 모더나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기반 기술인 mRNA 백신 개발에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담긴 mRNA를 활용해 개발된 백신입니다. 이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백신은 개발이 까다로운 대신 만들어두면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만 갈아 끼워 넣는 식으로 변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유색인종 등 특정 집단에 불균형적인 피해를 주는 정책을 제안해온 이른바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 규정을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규정이 과도한 소송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지만 인권단체들은 차별에 맞서는 핵심 안전장치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연방 자금을 받는 지방정부와 각종 단체가 인종적으로 중립적인 정책이라 하더라도 특정 인종 집단에 과도한 피해를 주는 경우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극심한 불균형적 영향 기준을 공식 폐지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50년 가까이 연방 민권 집행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연방법원은 오랫동안 이를 고의적 차별뿐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 특정 집단의 불균형적 피해를 초래하는 정책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행정명령으로 각 부처에 불리한 영향에 기반한 책임 부과를 가능한 한 없애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의 조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법무부는 너무 오랫동안 연방 자금을 받는 기관들이 인종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해온 규정을 없애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정 변경을 추진하면서 통상적인 예고 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했습니다. 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는 이번 조치를 전례 없고 위험한 단계라고 규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해온 바로 법들을 잠식하면서 평등을 중시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며 차별정책 금지 규정을 없애는 것은 차별에 맞서는 핵심 안전장치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민권국장은 기존 규정이 과도한 소송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규정은 고의적 차별에 증거 없이도 인종적으로 중립적인 정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장려했다며 법 아래 진정한 평등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방 차원에서 불리한 영향 이론에 기반한 인종차별 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인권단체와 일부 주 정부가 소송에 나설 것이 유력해 향후 사법부 판단에 따라 제도 후퇴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뉴욕주가 시니어들의 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감면폭을 확대하는 법안을 시행합니다. 재산세 부담으로 뉴욕을 떠나고 있는 시니어들을 붙잡기 위한 정책인데요. 지역 정부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괄 시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65세 이상 시니어 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세 과세 표준의 최대 65%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시니어들이 급등하는 재산세 부담으로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어떤 시니어도 세금 때문에 평생 살아온 집을 잃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는 뉴욕주 정부가 부동산세 면제율 상한을 65%로 허용한 것일 뿐 실제로 65% 감면을 시행할지는 각 지역 정부가 별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니어 부동산세 면제율이 최대 50%로 제한돼 있습니다. 법안 시행으로 지방 정부가 이를 65%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함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한편 올해 CB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뉴욕시 거주자 15만 1,637명이 플로리다주로 이주했으며 이주의 주요 원인은 뉴욕주에 비해 주소득세와 부동산세 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저지주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한인 남성이 교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이번엔 뉴욕시에서 60세 한인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상대로 강제 신체 접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역 매체 뉴스 12 브롱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브롱스 이스트 151가와
코트랜드 에비뉴 인근에 있는 브롱스 디자인 앤 컨스트럭션 아카데미의 60세 한인 수학교사 김기호 씨가 지난 8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이날 학교 복도를 지나가다 여학생의 엉덩이를 꼬집었다며 경찰에 신고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강제 접촉 및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김 씨는 뉴욕시 교육청 소속으로 27년간 교사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추행 관련 전과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뉴욕시 교육청 대변인은 이 같은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김 씨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됐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파면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롱스 디자인 앤 컨스트럭션 아카데미는 뉴욕시 교육청 소속 직업 기술교육 공립고등학교로 학생들이 디자인 및 건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독창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발언한 데에 대해 국무부가 양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란 입장을 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미국은 독도 문제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일본과 한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를 올해의 혁신 작품으로 선정하고 표지의 주역 캐릭터인 루미, 미라, 조이를 전면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열린 캐대언 싱어롱 상영회가 연일 매진됐다고 언급하며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노래를 따라 부르며 몰입했다고 전했습니다. 2013년 영화 겨울왕국 이후 이처럼 일상 곳곳에 스며든 애니메이션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캐대언의 OST 곡들은 뉴욕타임스의 올해의 노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NYT는 최근 공개한 2025년 최고의 노래 명단에 캐대언 OST 곡들과 하이브의 글로벌 걸그룹 캐츠아이의 난리 등을 선정했습니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장은 내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레이크먼은 어제 오전 캠페인 영상을 공개하며 뉴욕은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우리에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진보적 정책에 맞서 싸울 강력한 공화당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레이크먼 카운티장은 앞서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소속 앨리스 스테파닉 연방 하원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차기 뉴욕 주지사 선거는 내년 11월 치러질 예정이며 민주당에선 호컬 현 주지사와 안토니오 델가도 뉴욕주 부지사가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민권센터는 뉴욕주 가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신청 지원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뉴욕주 가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은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저소득 가구이거나 푸드스탬프 혜택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가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민권센터 뉴욕 사무실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권센터 서비스는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로 제공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추운 가운데 일부 지역에 오후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4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 27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